전부 애들 키우느라고 돈 다 나눠주고 다 재산 눌러주고 하니까 자기 빌더떨이야. 그래야 옛날에는 차 대이러면 차가 다 있고 골프 치러 가지 않으면 골프 부킹이 돼 있고 냉장고 열으면 맥주가 있고 전화 걸면 치킨이 오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냉장고 열어보니까 설렁에 자기 돈도 찾아오지 않아 주머니 돈은 없어 뭘 없어. 그러니까 택할 길이 뭐냐 갈 길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연세가 예. 적지 않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워낙 또 정정하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 연세까지 또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시지는 또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노인 빈곤율 막 우리나라가 OECD 뭐 최고다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 빈곤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체감되세요? 아 요새 많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네. 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고운 시인에 보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올 때 봤다 이런 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는 몰랐던 것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결국 늘어나니까 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잖아요. 네. 결국 사회 분위기가 우선 없어진 게 일상에서 회갑잔치 없어지고 실손잔치 없어지고 네. 또 팔순잔치도 요새 안 해요. 이제 고작 하면 이제 뭐 미수라 그래가지고 네. 88세에서 친구들 부르고 하지 이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인생 70 고려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그 70대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성경에도 보면 인생은 강건해야 70이고 아. 80이다 이랬거든. 네. 근데 그게 다 깨졌어요. 깨지니까 요새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65세라는 것은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65세가 노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65세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서는 노인을 80세가 넘어야 90까지 노인이라고 80에서 90까지. 그다음에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살부터 65세까지 중년이라고 네. 이제 장수했다면 100살에 넘어야 장수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 서울시 시의회가 있거든요. 네. 퇴직한 공무원들이 뭐예요? 네. 한 10,000명 이상 등록을 했는데 네. 평균 연령이 77세입니다. 평균이. 예. 그러니까 옛날엔 70만 넘어도 장수연을 해줬거든. 네. 너무 많아서 네. 요새는 80 넘은 사람을 해도 막 600명씩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두 번 나눠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냐 이상하지 못한 장수대가 오니까 네. 이게 빈입빈 부입과 가속되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가의 시장 원리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고 문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빈익빈 부익비가 되니까 현상가 그런 현상은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제가 성장해서 부장되는 건 좋지만은 반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 뭐 금수저수 얘기지만은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7%들이 왜 그러냐면 노력을 통해서 내 집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해봐도 소용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나라가 지금 잘 살아보자는 국민운동이 필요하죠. 네.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요새 이제 그 어려운 것이 보면 사회단체에서 빨간 밥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엮어서 내서 무료급식해요. 네. 그럼 거기 줄이 네. 장사진이에요. 끝없이 늘어선다고. 네.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동에서 서민들 보호하고 영세민 위해서 싼 급식소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네. 제공해 주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물론 좀 생활보호자들 중심으로 저소득 중심으로 하지만은 거기 가면 11시부터 줄어서요. 네. 12시 조금 넘으면 밥이 떨어져. 아. 그러니까 미리 이거 떨어지지 않으려고 줄 서고 있는 거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네. 이게 이제 결국 왜 그러냐면 신용불량자 생기고 네. 또 쪽박 숙소가 늘어나서 거기 생활하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서 또 사채 쓰다가 이제 신용불량자 되고 이게 지금 이러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은 또 이제 생겨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또 이제 수명은 늘어나는데 예. 경제적인 또 여건은 되게 안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돈이 없이 오래 사는 이런 분들도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들 우대한다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 네. 노인 무임 승차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노인 인구가 5%예요. 5%. 그때는 다섯. 정말 그러니까 뭐 그거 별로 부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요새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네. 초고령 사회로 가니까 네. 이제 초고령 사회 가니까 내년 후년이면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넘으면 그게 지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지? 네. 이제 그런데 그게 물론 반대적인 이유 있습니다만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이제 세계에서 따지거든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네. 왜냐하면 1등이 37.6%가 100사람 가운데 37명은 빈곤하다는 거예요. 노인 중에. 예, 그중에 이제 남자가 좀 낮고 여자는 더 많아요. OECD 평균 얼마냐? 13.5%거든. 네. 그러니까 약 3배가 우리가 더 네.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1인 가구 늘어나잖아요. 네.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금 47%가 빈곤해요.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왜 그러냐면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인이 늘어나는 건 아기 낳지 않고 노인들 늘어나는 수명이 길어지니까 결국 노인들이 많아지는 비율이. 그런데 이제 뭐냐 사실 선진국들은 불란서 같은 나라는 고령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02년 걸렸거든. 102년. 보통 이제 50년 네.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아이고,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아기를 안 낳으니까 애들이. 아기를 안 낳고 노인들 안 죽으니까 네.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지하철의 좌석도 노인 좌석이 그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애들은 저쪽에 이게 노약자석이긴 한데 더 애들이 길어져요.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자랑은 아니죠. 네. 그런데 수명이 길다는 게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니까 노인이 높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책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도움하다 보면 지난번에 충북도 지사를 만났더니 자기 충청북도에 와서 애기 낳으면 1,000만 원 준대요. 네. 첫 해는 500만 원 준대. 네. 왜 나눠주냐 했더니 돈만 받아먹고 다른 데 일을 갈까 봐. 그래서 5년 동안 나눠준다 그러는데 네. 그럴 만큼 지금 출산율이 문제가 되거든. 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나보고 누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어요. 나부터도 내가 이렇게 80 넘어 살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나는 퇴직할 때만 해도 2000년도 그때만 해도 2002년에 퇴직하실 때. 2000년대 그때는 얼마 살 것 같으냐. 나는 70까지 살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내 개인연금을 들었었거든. 네. 개인연금을 들어놨는데 그거를 은행에서 5년간 주면 100 몇만 원 주고 10년간 주면 50만 원 주겠다 그래.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네. 그 생각에 10년이면은 72살 정도 되면은 그땐 죽을 거니까 내가 넣은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10년 했단 말이야. 네. 10년 끝나고 지금 10년 더 지났는데 지금 나 죽을 거 같습니까 지금? 아니요. 안 죽을 거잖아. 나도 20-30년 더 예상이 사실 안 것 돼.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대물림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네. 금수저는 대물림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노력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소위 금수저로 바꿔 탈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자포자기하는 생각이 되어서 칠포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해 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걸. 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거가 있었으니까 사실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예측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다들 생각보다 너무 건강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을 좀 너무 안 낳다 보니까 이게 모든 비율 문제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가버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부양할 거냐. 근데 막상 그 어찌 보면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많이 발전시켰던 그 노령 세대 분들은 또 노후 대비를 또 못 하셨었고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서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 자살률이 우리가 세계 1등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조선업이 그렇고 뭐 인터넷이 그렇고 뭐 이게 있는데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게 지금 14년 15년째거든. 이건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살을 왜 하느냐 그렇게 보니까 대체로 누가 조사해 난다 보니까 이유가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 27%는 1위가 경제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몸이 아파 보잖아요. 매우 아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도록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차라리 아픈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 간의 자녀 간의 갈등. 사실 우리 겪어보지만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제일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밖에도 이제 뭐 가까운 사람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 그건 게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없어서 죽는 거고 하나는 몸이 아파 죽자서. 그게 자살의 원인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살은
가난한 사람 못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사형도 있었고 비서도 있었고 네. 사무실 가면 카페트도 깔려 있고 상류 사회였어. 네. 퇴직하고 나니까 오래 하니까 네. 전부 애들 키우느라고 돈 다 나눠주고 다 재산 눌러주고 하니까 자기 빈터떨이야. 자기 딸은 돌아보지 않아. 그래야 옛날에는 차대 이러면 차가 다니고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부킹이 돼 있고 냉장고 열으면 맥주가 있고 전화 걸면 치킨이 오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다가 네. 갑자기 냉장고 열어보니까 설렁에 자기 돈도 찾아오지 않아 주머니 돈은 없어 뭘 없어. 그러니까 택할 길이 뭐냐 갈 길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자살하는 걸 택하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뭐 힘들고 뭔가 고통스러워서 이제 뭐 그런 자살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의 어떤 그 삶을 유지 못하니까. 예. 아, 기존 것들을 유지 못하면서 오는 박탈감이 좀 강력하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례를 내가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네, 살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실직을 나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네. 그 다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럼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식구 5식구면 아버지한테만 의존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난해져 가족들 전체가. 없더라도 다른 예비 대비가 있다면 되고 그래서 네.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그런 경우도 활동이 부르는 있죠. 거. 그다음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네.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면 되는데 회복하지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니까 네. 그 사람들은 쭉 내리막길 결국 쭉 내리막길을 가는 가고 거죠. 네. 차기업자가 되고 두 번째는 젊어서부터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네. 전혀 뭐 나는 사주팔자다니까 처음부터 국가에서 의존해 가지고 세금 집은 거 뭐도 먹고 이게 네. 사회주의 그런 분들도 국가가 뭐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배급을 주면 이제 뭐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녀 교육 몫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녀 교육도 자녀도 똑같은 대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응집력이 없어지니까 흩어져 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하고 자녀 자식대로 고생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서로 돌봄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아버지가 아프면 아들이 하고 아버들이 아프면 하고 아내가 아프면 이런데 가족 이런 게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게 자기 실수로 하든 거기든 간에 도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무슨 전문 도박장 있잖아요. 네, 네, 가면 네. 자동차에 쭉 넣어서 그거 잡혀가지고 정선 가가지고. 그 정성 가서 네. 그뭐 근데 경마장에 가보세요. 경마 맞아. 가서. 그다음에 이제 뭐 경륜 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하는 거 예를 들면 네. 뭐 남 사기 치는 거 절도하는 거 그런 거 또 술 먹고 나서 뭐 음주운전하거나 또 행패 부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거지 근성을 못하고 남한테 뜯어먹으려면 들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이게 사행심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는 생애 의욕이 포기된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난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살률도 이런 거와 연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잘 해놔야지만 사실 그 노후도 대비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처음에 물론 잘하려고 하셨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살다 보면 인생이 막 꼬이고 막 힘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대로 이제 네. 그 주저앉느냐 네.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인생이 막 갈리잖아요. 그럼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일어나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못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만약에 단 하나라도 지난번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사실 그 세모녀의 문제입니다. 네. 이건 정부 전체는 죄인시 되는 거야. 어떻게 굶어 죽게 되느냐. 근데 그걸 내가 알아보니까 왜 굶어 죽느냐. 그들 스스로가 네. 구원 요청을 될 거 아니겠어. 우리가 지금 굶어 죽습니다.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안 해.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가지고 네. 그 사람 찾아다니는 거야. 굶어 사각지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 안 뿐이 아니라 아들이 있어. 그럼 아들은 아버지가 병들으면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은 앉아서 게임만 하고 앉았어. 아, 찾아보질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집은 있어도 또 수입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지분이 있는데 수입도 없고. 없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세금은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요새 장난 아니잖아. 세금 내야죠. 그런데 의료보험기 기본적인 살아가는 비용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집 있으니까 기초생활지급자는 아닌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갑자기 돈이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봉투로 주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너의 집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냐. 우선 수입이 없으니까 사회부터 박수 주는 거야.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취직하려니까 일자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벽보 뜯고 또는 뭐 풀 뽑아가지고 네. 하고 나서 이제 일당 주니까 몇만 원 주니까 네.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 하지 못해. 왜 예산이 한정돼 있고 대학교도 네. 많으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아우성이 나고 이런 건데 사실 저소득층의 심각한 문제는 자활 의지가 없는 게 문제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일자리를 그때렇게 다 마련해 주냐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숫자로는 성장을 해. 삼성전자 돈 벌어서 뭐 어디다. 근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까지 영향 미치고 균형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복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인터벌이 길은 거야 그게. 그렇죠. 그게 금방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부족해서 정부 책임론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 급하니까 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을 포퓰리즘 줘요.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 뭐 비실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린 그런 얘기 옛날부터 그 가난 문제 나오니까 네. 가난은 임금도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이제 국민들이 근로의욕이 없으니까 넥타이 매고 나비 넥타이 매고 이거 들고 대우받는 일자리 소위 서비스 같은 거 힘들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애들이 좀 작아도 하려고 그래. 네. 그런데 기름 묻히고 땀 흘리면서 소위 3D 업종 네. 더럽고 힘들고 있는 거 건설업 이런 같은 건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정부에서 그냥 그들에게 무조건 돈만 줘서 끝내니까 실업 수당을 준다니까 네. 실업자들이 요새 여기도 이 직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6개월만 되면 나가. 왜 나갔냐.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대요. 실업 수당은 난 더 웃기는 게 6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6개월 하고 그만두고. 그 실업수당 주니까 난 네. 더 참 안타까운 게 저쪽에 상암 지역에 내 친구가 회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직원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좀 고급 인력이야. 네. 전기인데. 그런데 판교에 가면 그 기술 가지면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 회사는 15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차라리 기술 있으니까 너 판교 가면 200만 원이니까 그걸로 가라. 안 가는 거야. 안 간대요. 그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 친구의 얘기입니다. 네. 홍대가 가까운 데 있어야지 놀 게 있지. 판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뭐 잘 살아보세 이 싸우면서 일하고 이러면 싸우자 이런 관념이 없고 아니 홍대 앞에 가서 저녁에 즐기기 위해서 50만 원이 작고 100만 원이 작아도 그 일자리를 그 근처에 가져가는 이런 생각들이 이게 네. 이제 소위 근로의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카나다 속담이라는데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고기를 한 마리 잡아주면 한 끼 배불리 먹잖아요. 네. 고맙잖아요. 그런데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렇죠. 그니 평생 낚시를 해 먹는다. 그래서 낚시하는 먹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무료 직업 훈련소가 있어요. 동부 직업 훈련소. 네. 그런데 거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야. 근데 와야지. 직업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오지. 그래서 더 뭐냐. 우리가 속된 말로 말을 물어주기 위해서 강에가에 말 꼬비를 잡고 끌어가. 네. 여기 물 먹어라 해도 안 먹어. 물 먹는 건 말이 먹어야지 사람이 대신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기피 현상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이게 참 뭐 사회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기도 하고 심각하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근로 의욕을 좀 높이는 거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 우선은 돈을 좀 먼저 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의욕이 더 꺾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베네수엘라의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뭐 전부 그냥 그 일 안 하는데 네. 그 수익 뭐 허기도 많이 생산되고 이런데도 근로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고 그냥 고범위 살겠다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데로 갈까봐 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은 이제 꼭 막아야 될 텐데 예.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긴 많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지금 은퇴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좀 삶을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려면 예.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내가 100세대를 했던 어느 분이 100세 하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100세 시대라는 게 실감하는 게 내가 지난번에 문상을 갔다 왔어요. 네. 갔더니 그 양반 내 친구 장모인데 물어보잖아요. 올해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99세래. 네. 또 한 집에 고단 며칠 갔다 와. 갔더니 거기도 98세래. 네. 100세 시대야. 네. 그래 100세 시대라는 건 그냥 그런 100세 시대지 다 100세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전 100세 시대 가면 리스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네. 왜냐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네. 고독하고 네. 외롭고 소외당하면 그 저는 우리 아버지를 4년간 누워 있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 집에서 네. 옛날에는 요양원이 없었으니까 네. 4년 동안을 전화도 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네. 혼자
그냥 우리 누워 계시고. 가족만 누워 이렇게 있는 게 괜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걸 뭘 느꼈냐면은 네. 싱가포르 가니까 코끼리 농장이 있더라고. 뭐 혁대 판에 갔더니 네. 그 악어들이 쫙 있어. 네. 그 농장 옆에 악어 농장이 있어. 네. 그래서 내가 큰 악어 있더라고. 그 물어봤어 안내한 사람 보고 이건 몇 살짜리 했더니 한 80살 됩니다 이게. 그 어디서 본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 여기였다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다 넣어가지고 80년 동안을 거기서만. 거기서만 있어 되게. 네. 내가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저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장수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 이제 그런 그 장수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제 자금 리스크인데 돈이잖아요. 네. 돈은 이제 흔히 돈 번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은 연금 아니면 주식 네. 아니면 부동산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그럴 수 그것들이 있죠. 리스크고 세 번째는 이 시간 리스크입니다. 시간. 바빠서 죽는다 그래 퇴직자들이.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죽은 원이 과로사래. 바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반면에 네. 무료해서 너무 지루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 네. 사실 그 노인들은 강이 있는 데 가면 안 좋다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이 흐른 데 보면 우울해지고 충동을 느낀다는 게 네. 죽고 싶으면 충동. 이게 이제 리스크인데 아,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선 리스크. 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예.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살면서 뭘 하느냐가 예. 중요한 건데. 그치. 예. 그리고 이제 자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이 예. 없는데 오래 사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예요. 힘든 거고 그리고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는 것도 문제고. 리스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된다. 예. 아, 그러면 좀 반대로 좀 노후에 좀 이렇게 하면 좀 망하더라. 또 이제 주변에서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게 내가 이제 요즘에 내가 그 강조하는데요. 네. 사실 유대인들은 또는 요새 이 큰 기업에 네. 소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네. 애들 처음부터 경제교육 시키잖아. 아, 네.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취직을 해봐라. 네, 네. 뭐 그다음 돈을 늘려봐라. 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랐잖아. 네. 그냥 학교 보내니까 초등학교 나오니까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나니까 대학 가고 대학 나오니까 취직해서 그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경제에 관념이 없어. 네. 경제가는 뭐냐? 난 경제교육 시키라는 게 뭐냐면 경제라는 건 어려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저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야. 아. 그런 건전하게 남의 주머니를 걷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노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직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뭐 제조하거든 기술을 얘기해 주거나 그래서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대가를 받으려면 왜 똑같은 회사에 1000명이 근무하면 연봉이 다 다르잖아요. 제일 이런 사람은 3억 받으면 그 밑에 뭐 2억, 1억 5천, 5천이 받는다 말이에요. 네. 그 말단은 부실하게 움직여도 3천 원도 못 받아. 네. 그거 왜 그러냐. 노동 가치가 고부가 가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시간 일하고 더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려부터 네가 나중에 잘 살려면 네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이거를 왜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지. 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다 돌리느냐 조상탓하지 않으면 사주팔자 탔거든. 네. 난 타고난 팔자가 네. 그래. 난 내 팔자대로 사는 거야. 아니거든. 네. 근데 그게 좀 쉽잖아요. 그냥 아, 그냥 뭐 내 팔자다. 내 팔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구나가 경제활동은 하잖아요. 네. 다 월급을 받는다 대부분이. 네. 뭐 공무원이든 기업체든 다 월급 네. 받잖아. 월급 받아오면 받아오는 수입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네.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부채가 늘어나잖아. 그렇죠. 부채가 늘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작든 크든 간에 일정한 비율을 먼저 저축하고 네. 나서 나머지로 쪼들겨 살면 한 달 지나면 한 달은 저축이 남잖아. 네. 한 달에 20만 원 저축했다 이러면 200만 40만 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결혼해 샀어 부부가 저같이 부자야 돈 떨어지니까 여보 당신 친정에 가서 돈 가져와. 네. 그래서 안 가져오니까 두들이 팼다 그래서 뭐 이혼 사유도 되고 네. 자꾸 가져오라니까 이런 것은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 저축액이 늘어나면 그게 결국 노후대책 아니냐.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아주 치밀시켜야 된다 이게. 네.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훈련돼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다 먹고 보잖아. 먹고 보니까. 우선 먹고 나서 이게 계산이 후불이라. 그러니까. 우선 먹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많은 게 아니라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체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은 의심만 가지고 안다고 해서 알아요가 아니라 절박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절박함을 간주하는 것이 뭐냐면 네. 우리 삶 자체도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수반돼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성공을 하는 거지. 네. 그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뭔가 유행가에 그런 거 많아. 뭐 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바보 같은 하나니까 보는 거지. 네. 예. 아,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알기만 알고 예. 사실 실제 실행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예. 뭐 저축하고 그다음에 소비하라. 이게 다들 아는데 안 되잖아요. 다 할부 끊고 막 신용카드 쓰고 하다가 예. 구렁텅이로 이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활동 안 하면 가능한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책임을 뭐 남에게 떠는 거지. 정부에 그렇죠. 떠넘기고 친구에게 떠넘기고 누구 맞습니다. 탓이고 뭐 조당 탓이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문제는 연금 국민연금 하니까 네. 이거에 엄청 의지를 많이 해요. 공무원연금. 그런데 연금의 정신은 부자들하고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이 네. 연금의 정신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네. 풍족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경제활동하지 않고 다른 소득 없으면 빈곤을 보다니 못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지 않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노인들도 이제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지. 하긴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사실 예전처럼 이제 노인의 그 기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한 70세 뭐 한 75세까지는 다 일을 해야 제가 될것 같아요. 80년대에 일본을 갔더니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 그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간다더라고. 네. 그래서 참 일본어들 참 부르자다. 저 노인네를 갖다가 그 박스에 앉혀놓고 제 아버지 돈 벌었는데 다시는 거지. 저건 부르자다. 난 이런 생각을 순간 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는 근데 그게 그건 아니구나. 내가 80년대에 그건 내가 착각한 거지.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여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다 노인분들이 다 이제는 경제활동 다들 하고 그렇지. 계시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예.